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응용수리 5번째 영상으로 방정식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문제 풀이 전 잠시 멈추시고 생각, 풀이하신 뒤에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거속시, 농도, 일회양 등 응용수리 특정 유형 문제에 대해 풀이법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응용수리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정식 및 기타 문제들은 문제에 맞는 풀이법들을 각각 암기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문제 유형들도 많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지수 또는 방정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수리 1에서 4편 영상을 통해 보기를 활용할 때의 장점과 반복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시 문제들을 통해 방정식 및 기타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화공이의 나이는 튜브의 나이의 3배이다. 15년 뒤에 화공이의 나이가 튜브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할 때 현재 튜브의 나이는, 이 문제는 나이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꽤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보면 현재 튜브의 나이를 x라고 두면 화공이의 나이는 튜브의 나이의 3배이므로 화공이는 3x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공이의 나이는 3x이고 15년 뒤에 화공이의 나이는 현재 x, 15년 뒤의 나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결국 현재 튜브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x 플러스 15고 2x 더하기 30이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기고 계산하면 x는 15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튜브의 나이는 15세입니다. 이 문제 역시 보기를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을 푼다 해도 한 줄 정도면 되는 문제이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똑같은 나이 문제입니다. 현재 화공이의 나이는 45세이고 튜브의 나이는 13세이다. 화공이 나이가 튜브 나이의 3배가 되는 때는 몇 년 후인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년 후가 구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5세이고 x년 뒤에는 45 플러스 x, 그리고 현재 튜브는 13세인데 x년 뒤에는 13 플러스 x가 되고 화공이는 이거의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변은 39 플러스 3x고 넘기면 2x는 6, 따라서 x는 3. 3년 뒤에는 화공이의 나이가 튜브의 나이의 3배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보기를 한번 활용해 보면 결국에 x년이 지났을 때 화공이의 나이는 튜브의 어떤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기를 45세에 더했을 때의 값이 어떤 값의 3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후라고 따지면 49세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4년, 5년, 그리고 7년 이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1번, 4번 중에서 한 값만 집어넣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를 활용해서 쓰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NCS보다는 인적성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꼭 정리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시침과 분침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저희가 하루를 24시간이지만 시계에서는 12시간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결국에 시침이 움직이는 시간은 1시간 동안 이만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12개 있기 때문에 시침이 움직이는 시간은 360도를 12로 나눈 1시간당 30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분침은
1시간은 이렇게 5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침은 1분당 이만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분침이 움직이는 시간은 시간을 5등분 한 거기 때문에 1분당 6도만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침은 시간당 30도, 분침은 분당 6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둘을 통일하기 위해서 얘를 분당 시간으로 바꿔주면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0.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침은 1분당 0.5도를 움직인다. 그리고 분침은 1분당 6도를 움직인다. 자, 문제에서는 2시와 3시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2시일 때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아까 분침은 이렇게 분당 6도만큼 움직인다고 했고 시침은 분당 0.5도만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2시와 3시 어떤 사이에서 시침은 이렇게 갈 테고 분침은 이렇게 갈 거니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엔 이 두 개의 각도가 180도가 되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침은 x분이 흘렀을 때 이미 이렇게 6x만큼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분침이 6x만큼 흘러갈 때 시침은 이렇게 흘러갔으니 0.5x만큼 흐르게 됩니다. 그럼 분침이 지나간 각도에서 시침이 지나간 각도를 빼준 게 180도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분침은 12에서 출발했고 시침은 2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 사이의 각도는 60도만큼이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침은 분침보다 60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결국 저희가 원하는 x분이 될 텐니다. 그러면 좌변은 5.5x고 마이너스 60을 넘기면 240. 따라서 x는 55분의 2400. 그러면 5로 나눠주면 11분의 480. 그러면 2시 11분의 480분에 두 개가 일직선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침이 움직이는 속도와 분침이 움직이는 속도를 아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에 똑같은 문제지만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번에는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시침은 분당 0.5도를 움직이며 분침은 분당 6도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2시와 3시 사이가 아닌 이 8시와 9시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을 이루는 시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처음 스타트는 8시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이렇게 8시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침이 움직이는 속도는 6x 그리고 시침이 움직이는 속도는 0.5x. 하지만 이번에는 시침이 분침보다 8시간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 하나는 30도였으니까 이만큼의 각도는 240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분침은 6x만큼 움직였고 시침은 240도만큼 앞서서 0.5x만큼 움직였습니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지는 시간이 결국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0.5x를 넘기면 5.5x는 240. 아까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x는 11분의 480. 그러면 8시하고도 11분의 480분에 두 개가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시침과 분침의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나를 암기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화공티브 채용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독 2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여 필기시험을 보았다. 필기시험의 점수는 다음 보기의 조건에 따라 채점되며 구도기의 점수는 78점이다. 구도기가 전체 문제의 90%를 풀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구도기가 맞은 문제의 개수를 고르면 주어진 보기는 전체 문제는 50문제, 문제당 배점은 2점, 오답일 시 문제당 1점의 감점, 그리고 풀지 않은 문제는 가점도 감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보면 문제도 4줄이고 주어진 보기도 4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이용해야 될 미지수와 변수는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구도기가 맞은 개수를 x, 그리고 틀린 개수를 y라고 두고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자, 어쨌든 얘는 맞던 틀리던 푼 문제의 개수는 90%를 풀었다고 했으므로 50문제의 90%는 45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맞았을 때는 플러스 2점, 그리고 틀렸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고 그거의 총 합계가 78점이 됩니다. 그러면 식 2개, 문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2개를 연립해주면 위아래 더하면 3x는 123, 따라서 x값 41. 그러면 구도기는 맞은 개수는 41문제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도 뭔가 어려워 보이고 보기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잘 세운다면 방정식은 2줄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방정식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용수리 방정식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귀하는 화공튜브 본사로 소포를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들렀다. 소포를 붙일 물건은 총 15개이고 각각 무게가 3kg, 5kg이다. 소포를 모두 붙이고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총 요금은 55,000원보다는 적었다. 그렇다면 5kg 소포는 최대 몇 개인가? 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길고 보기도 주어진 보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얘를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면 사실 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조금 까다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석된 풀이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kg 소포의 개수를 제가 x개, 그리고 5kg 소포를 y개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표에서 3kg의 요금은 3,000원, 그리고 5kg의 요금은 4,000원이기 때문에 3kg 붙일 때는 3,000원이 들고 5kg은 4,000원이 드는구나. 자, 방정식을 세워보면 3kg과 5kg을 합쳤을 때 15개가 된다. 그리고 3kg의 가격은 3,000x, 그리고 5kg은 4,000y가 되고 얘는 55,000원보다 작았다. 여기는 등호가 포함 안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립해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부등식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3x 더하기 4y는 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5kg이기 때문에 x를 15-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x자리에 15-y를 대입하면 3배에 15-y 더하기 4y는 55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3y니까 y는 넘기면 10보다는 작다. 따라서 y는 최대로 9개까지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방정식도 세우고 부등식도 세운 다음에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에게는 보기를 이용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3kg는 3,000원, 그리고 5kg는 4,000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두 개를 더했을 때 15개입니다. 그럼 보기에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게 한번 3번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5kg 소포를 8개 사용했다면 그러면 4,000원이니까 얘는 32,000원을 사용합니다. 그럼 8개를 5kg 붙였으니까 3kg는 자연스럽게 7개. 이때는 21,000원이 되고 둘을 합치면 53,000원. 그럼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최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9개일 때를 살펴보면 9개이면 5kg는 36,000원, 그리고 3kg는 6개이기 때문에 18,000원. 그러면 54,000원이 되는구나. 조금 더 넣을 수 있고 얘는 55,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9개가 되겠구나. 조금 더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5kg가 하나 늘고 3kg가 하나 줄을 때마다 가격은 1,00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5kg를 10개 집어넣으면 얘는 55,000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한 뒤에 4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법도 알아야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렵게 풀기보다는 보기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응용수리, 방정식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응용수리 문제는 문제에 따라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풀었던 문제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해서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는 응용수리 마지막 영상인 경우의 수와 확률, 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